만성 방광염으로 항생제를 처방대로 복용 중인데도 불편한 분들이 계십니다. 소변 볼 때 찌릿함이 깔끔하게 사라지지 않고 아래가 계속 신경 쓰이실 텐데요. 더 답답한 건 이런 얘기를 해도 진료실에서는 검사 결과에 따라서 세균이 있으니까 항생제 꾸준히 드셔보세요. 이 정도 설명만 듣고 대화가 끝나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정작 내 상태가 지금 어떤 단계인지, 앞으로 어떤 순서로 정리해야 하는지는 제대로 설명을 못 들은 채 시간이 흘러갑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원인이 뭐다, 어떤 약이 정답이다를 나열하지 않겠습니다. 대신 지금 상태가 조금 더 지켜봐도 괜찮은 단계인지, 아니면 항생제에만 의존하기보다 치료 방향을 한번 점검해야 할 단계인지 그 기준이 되는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준이 생기면 머릿속이 정리되고 막연한 불안감도 훨씬 줄어들 수 있기 때문인데요. 먼저 굳이 서두르지 않아도 되는 경우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항생제를 복용하면서 찌릿함이 깔끔하게 가라앉고 일상에서도 불편감이 눈에 띄게 내려가는 양상이라면 일단은 차분하게 경과를 지켜봐도 되는 쪽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말씀드릴 3가지 신호를 느끼고 있으시다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이때에는 치료의 초점을 세균 제거에서 방광 자체의 회복으로 한번 넓혀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세균을 잡는 치료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니라 그것만으로는 마무리가 안 되는 단계에 들어섰을 가능성이 크다는 뜻입니다. 그럼 지금부터 치료 방향을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는 신호 3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호는 항생제를 복용하는 동안에도 증상이 끝까지 정리되지 않는지입니다. 소변 볼 때 찌릿함이 끝까지 남아있거나 소변 보기 전 아랫배가 쥐어짜듯 불편하고 회음부가 콕콕 찌르는 느낌이 약을 먹는 동안에도 잔상처럼 남아있는 경우에 해당됩니다. 두 번째 신호는 통증이 소변 볼 때만의 문제가 아니게 되는 순간입니다. 처음에는 소변을 볼 때에만 찌릿하고 화끈거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평소에도 회음부가 쿡쿡 쑤시고 하복부가 묵직하게 당기면서 심하면 허벅지 안쪽까지 또는 항문 주변까지 번져가는 분들도 있으십니다. 이 단계가 되면 소변 볼 때에만 조심하면 된다가 아니라 하루 전체의 컨디션이 같이 흔들리기 시작해서 불안감도 훨씬 커지게 됩니다. 세 번째 신호는 방광의 소변이 차는 것 자체가 불편감을 만드는지입니다. 아직 마렵지도 않은데 아랫배가 당기고 아래가 예민해져서 결국 화장실을 찾아가서 미리 비워야만 조금 편해지는 느낌. 이건 단순히 급해서 가는 게 아니라 아파서 비우는 쪽에 가깝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3가지의 신호가 반복해서 나타난다면 항생제만으로는 지금 상태를 정리하기가 점점 어려워질 수 있습니다. 이미 여러 치료를 겪어보셨다면 이 말이 무슨 뜻인지 감이 오실 겁니다. 이럴 때 바꿔야 하는 건 약이 아니라 질문입니다. 왜 내 방광은 같은 자극에도 이렇게 오래 불편한지, 왜 회복이 더디고 증상이 쉽게 정리되지 않는지, 즉 방광 자체의 건강 상태, 방광의 회복력과 환경을 한번 점검해 볼 시점이라는 뜻입니다. 방광이 튼튼하고 회복력이 받쳐주면 세균이 들어와도 염증이 쉽게 반복되지 않는 경우가 많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이번 영상의 결론은 딱 하나입니다. 더 나은 약을 찾아 헤매기 전에 내가 지금 어느 단계에 와 있는지부터 정리하자는 겁니다. 지금 이 순간부터는 제가 말씀드린 3가지 신호를 차분하게 돌아보시고 여러분에게 얼마나 해당되는지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여러분에게 어떤 치료가 필요할지 예측할 수 있게 됩니다. 그 기준을 실제 환자분들에게 어떻게 적용했는지는 연관 영상에 실제 사례 3가지로 정리해 두었습니다. 각 사례마다 병의 패턴과 해결 전략을 간단하게 소개했습니다. 지금까지 허 원장이었습니다.